29일 수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아주 화창한 아침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카카오. 머리가 더 지끈지끈하네요.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김우중 뺑소니 사태. 예, 팬들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뺑소니 사태가 카카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트로트 가수 김우중 씨가 그동안에 이제 증언들 다 번복하고 이제 죄값 받겠다. 그리고 이제 구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우중 씨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속사 생각엔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는 소식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가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곳이라서 상장된 모회사 카카오의 투자 심리에도 쿠션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 좀 이슈가 크고 최근에 매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재무적인 파급력보다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들 좀 살펴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김우중 소속사인 생각엔터에 75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모두 상각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인 카카오에 큰 타격이 재무적으로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겠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카카오의 최근 브랜드 이미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를 하필이면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런 점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어제 계속 안 좋았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네, 10만 원 넘던 주가 지금 어제 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냉철하게 보면요. 이제 카카오는 워낙에 문어발 기업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때 같이 흔들린다는 이제 악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업이라고 봐야죠. 커머스라든가 광고 부문에서는 사실 증권사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5월 말쯤 되면 증권사들이 이 하반기 전망들을 하는데 여기 카카오는 인터넷 서비스 부문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SK증권 같은 경우가 그런데 SK증권은 카카오를 인터넷 서비스 업종 가운데 톱픽으로 꼽으면서 광고형 매출이라든지 커머스,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본업은 잘 될 거라고 봤습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 카카오의 광고형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9.6% 늘고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6.9%, 그러니까 17% 정도의 두 자릿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AI 서비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올해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니까 사실은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도 많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증권가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합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데 해외 사업도 별로 없고. 어쨌든 카카오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신세계건설인데 신세계건설이 6,500억 원을 조달했다. 부동산 PF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6,500억 원이면 꽤 큰 자금이란 말이죠. 어떻게 조달했나요? 부채부분 굉장히 부채 비율 많이 낮출 수 있는 거죠. 장막판에 공시를 냈고 이게 주가에도 반응을 했습니다. 신세건설 어제 갑자기 30분 만에 10% 뛰었었죠. 6,5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한다라는 공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신종 자본증권. 요거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기가 30년 정도 되는 채권이고요. 이 만기가 30년 지나면 또 연장도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영구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상 자본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채권인데 그래서 유리하네요, 기업에. 재무구조상 유리하게 됩니다. 신세계건설과 모회사인 이마트 공시 동시에 나왔는데 살펴보면은 SENC 피닉스 제1차부터 4차까지 특수목적법인 SPC에다가 신종 자본증권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면요. 신세계건설이 부동산 PF 태영건설 다음으로 또 어디 흔들릴 수 있냐 했을 때 사실 이름 나왔던 데입니다. 여기 부채 비율이 807%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이 6,500억 원의 자본이 추가가 되면은 부채 비율 20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업계 평균대까지 떨어지는군요. 업계 평균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업계에서는 모회사인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본증권 조달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이번 영구채 발행에 자금 보충 약정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 보증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약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은 이번 공시와 함께 경영 안정시켜서 앞으로는 고수익 수업
고수익 사업에 진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10% 정도 뛰기도 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장에 이마트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본 조달을 했으니까 신세계 건설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마트가 지금 이 자회사 살릴 때인가 주가를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마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안 좋다고 봐야죠. 이마트가 이번에 결정한 것 자체는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보증 대신에 자금 보충 약정, 뭐 글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지급 보증은 아니군요. 네,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6,500억 원이 우발 부채로 사실은 회계상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자금의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 재무제표상 이거 대신 자금 보충 약정을 맺었다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채로 책정하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지급 보증 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들여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금 보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뭐 내부에서는 회사 안에서는 스마트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요. 최근에 좀 흔들리는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하겠다. 내 돈을 필요하면 쓰겠다.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마트 상황 고려하면 너네도 힘든데 괜찮겠니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마트가 한국 경제에서 단독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퍼너티와 같은 사모 펀드에서 이 쓱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마트의 인터넷 사업부 이커머스 이거 관련해서 1점 그 풋옵션 행사하느냐 마냐 가지고 자금 내놔라 회수 압박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자금 보충에 대한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증권사 의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마트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면세점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롯데 면세점, 면세점 업계 1위라고 하는데 롯데 면세점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다. 요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은 요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장에 좀 저희가 기분 좋지 않은 소식들도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 면세점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증권사 전망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업황이 지속될 수 있나 이런 점들은 좀 봐야겠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비상장사이긴 하지만은 면세점 부문 1위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적자 나와가지고 이제 희망퇴직을 비롯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겠다라는 게 롯데 면세점의 설명이고 왜 그랬냐, 어떤 원인들이 있었냐 봤더니 여행주는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는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면세점 기업들의 이 지갑을 채워줬던 유커라고 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주춤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권가에서 보는 것보다 이 상황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당초에는 증권가들이 2분기에는 일본의 골든위크라든가 중국의 노동절들이 있어서 면세점 사업하는 곳들이 마케팅 비용은 좀 늘리더라도 그래도 좀 돈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기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호텔신라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텍스 리펀드 기업,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은 이 면세점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국내 들어온 관광객들 돈을 조금 덜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톨링.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고속도로도 우리 통행료를 스마트하게 내는 하이패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스마트 톨링 시범 적용을 오늘부터 한다. 스마트 톨링이 뭔지부터 일단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 톨링이라는 게요. 이제 하이패스 없이도 하이패스 단말기 내 차에 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 지나가면 알아서 카메라가 찍고 이 도로교통공사에서 돈 주세요, 뭐 돈 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28일부터 1년간 이제 전국에서 시범 사업 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하이패스는 하면 30km 정도로 이 요금소 앞을 좀 천천히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 그래도 뭐 유료 단말기 쓰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교통체증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아예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징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1년 이후에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 톨링은 그동안에 있었던 하이패스 기술이랑 다르게 주파수 이용하지 않고 영상 인식이라든지 센싱 기술 그리고 카메라 기술을 이용하는 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하이패스 있는 데가 오히려 막힐 때도 가끔 있단 말이죠. 굉장히 답답하고 네. 사람이 징수하는 곳은 오히려 한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를 줄여야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 시스템이 이번에 말하는 이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2020년에 갔을 때도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쪽에 스마트 톨링 하기 전에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복귀하던 작년에 보니까 뉴욕, 뉴저지 쪽에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인건비가 네. 많이 뛰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IT 인프라가 늦은 미국도 지금 사람을 없애고 이런 스마트 톨링을 다 도입하는 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톨링 얘기를 했는데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종목 보려면 어떤 기술 들어가느냐 봐야겠죠. 이 스마트 톨링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경우에는 RF라고 해서 무선 주파수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속도나 뭐 인식할 수 있는 속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술을 인식하기로 했고요. 카메라 기술을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영상 인식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그 징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15일 뒤에 뭐 자체 발송하는 것도 있고 미리 선결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메일로 발송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내는 뭐 그런 미국도 경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합니다만. 네네. 이게 스마트 톨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어떤 기술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어떤 곳들이 갖고 있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보는 스마트 톨링 솔루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에스트래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지난 2010년대부터 스마트 톨링 하겠다라고 이제 국책 사업들 따왔던 기업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포스코 ICT나 이 삼성 SDS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도 이 국책 과제 수행하고 있는 점 살펴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롯데 이노베이트, 옛날에 롯데정보통신이죠. 여기는 광안대교의 스마트 톨링을 60억 원 규모의 이 시스템을 수주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